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중 일반 특례법을 반대하고 민생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민생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너무 어려서 연일 계속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1% 특례법을 반대하고 99% 민생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그리고 민생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 민생시민사회단체 대표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이현욱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국육통상연합회 정책실장 이동주 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3처장 이상원 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3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선근 민선대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기용 전국 문구점 살리기 협의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구백 전국 상가 세입자협회 대표님, 그 다음에 엄홍석 전국 상가 세입자협회 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인숙 참여연대 이대기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기자회견 순서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먼저 공동 기자회견 취지 인사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님께서 민생경제 악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 의장님께서 정의당이 본 민생경제 악법의 문제점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대표인 대표에서 이현욱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방기홍 전국 문구점 살기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공동 기자회견 취지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정의당이 민생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1% 특례법 저지, 99% 민생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민생법안의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진짜 민생경제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가 잇따라 30여 개의 경제활성화법을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러나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가적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에 몽리를 부리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집권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생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이 부자 민원 처리형 법안들을 민생 법안으로 통합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재현시키고 부자들의 민원 수리용인 부동산 정책은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소득을 증진하는 대신 빚을 늘리는 정책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방탄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노믹스의 본질은 일부 민생 지원 법안을 포장지로 하고 속 내용은 부자 지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 10개, 서민 1개인 경제정책을 두고 민생과 경제활성화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민생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거짓말과 민생 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입니다. 또 민생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공동으로 경제 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진짜로 필요한 법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진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들,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 법안들, 또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들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법안들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회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고 내수의 활력을 만들어내며 소득주도형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민생 사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민생경제악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김남근 청년대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정의당 조순수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입법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대형 건설회사나 대형 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더 싼 주택들이 공급되는 걸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민생입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지 절대 민생입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과 같이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서 개발이익을 거두어서 재개발 지역과 같이 낙후된 곳, 정부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학교 같은 도시 기반시설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비되기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 건설사들이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지 절대 민생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의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이런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다면 동네 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되어 있는 의료의 생태계 체계가 다 무너지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의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법이지 어떻게 이게 민생입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의 복지의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준들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마다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들의 행정 편의를 도와주는 법이지 절대 민생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편의나 대형건설사들,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들을 민생입법이라고 하면서 막상 진짜 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의 적합업종보호법, 주거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남양유업 사태로 많이 드러났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 진짜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입법을 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민생입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문제가 있어서 민생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입법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국회를 통법부로 바라보고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헌적인 방식이고 과거에 권위적인 정권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런 사이비 민생입법,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이나 행정기관의 민원을 들어주는 이런 민생입법이 아니라 진정한 민생입법이 다뤄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철저한 이런 입법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그런 사이비 민생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